48시간 뒤 계절은 바뀌지만 재난은 시작된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하늘은 단순한 계절의 변화를 넘어선 거대한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틀 뒤 사람들은 드디어 가을이 온다라며 안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상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이번에 다가오는 것은 선선한 바람이 아니라 태풍과 폭우가 몰고 오는 재앙의 서막이라는 사실을. 먼저 수도권입니다. 인천 옹진군에서는 단 1시간 동안 150mm라는 상상을 초월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루 100mm만 내려도 큰 비라 불리는데 불과 60분 만에 1.5배가 넘는 물폭탄이 떨어진 것입니다. 도로는 강이 되었고 차량은 물살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는 시간당 30에서 70mm의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으며 출근길 교통은 마비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도심 침수와 산사태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상황은 양극단으로 갈라졌습니다. 철원과 화천에는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지만 강릉과 동해안은 여전히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나라 안에서 동시에 물에 잠기고 또 메마른 땅이 갈라지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충청 지역 역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태안과 서산, 당진 등 서해안과 가까운 곳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강한 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누적 강수량은 100mm를 넘어섰고 바람까지 거세지며 해안 저지대 주민들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영남 지방은 다른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태풍 15호 페이파가 일본 규슈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그 여파로 강한 동풍이 불어옵니다. 이 동풍은 뜨거운 해수면 수증기를 실어 나르며 대기 불안정을 극도로 키우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해안은 높은 파도와 함께 거센 해풍이 몰아치고 뜨거운 수증기가 소나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는 적조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반가운 단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호남과 제주 역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제주도는 남쪽에서 밀려드는 열대 수증기의 최전선에 놓여 있어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남 내륙 또한 정체전선이 남하할 경우 단시간에 폭우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올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 상륙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이후 9년 만에 태풍 없는 여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축복이 아니라 태풍의 길목이 열리기 전의 침묵이었습니다. 9월부터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서히 물러나면서 이제 태풍의 통로가 한반도를 향해 열리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다입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2에서 3도 이상 높습니다. 이는 태풍을 약화시키는커녕 오히려 괴물로 키우는 연료가 됩니다. 과거 매미, 차바, 그리고 흰남노처럼 한반도에 막대한 피해를 준 태풍들은 대부분 가을에 북상했습니다. 즉,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라는 뜻입니다. 이틀 뒤 계절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태풍과 정체전선, 기록적인 폭우가 본격적으로 몰려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가을은 더 이상 청명한 하늘과 선선한 바람으로 상징되지 않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것은 폭풍의 계절, 재난의 계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디 안일함을 버리시고 언제 어디서든 닥칠 수 있는 물폭탄과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수도권의 충격적인 폭우. 불과 몇 시간 전에 인천 옹진군에서는 단 1시간 동안 15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보통 하루 종일 내리는 강수량을 불과 60분 만에 쏟아낸 것입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곳곳은 여전히 시간당 30에서 70mm의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으며 누적 강수량은 이미 300mm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로는 물바다가 되었고 차량은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과 화천에는 200mm가 넘는 폭우가 퍼부었지만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강릉은 여전히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지역은 홍수에 잠기고 다른 지역은 물 한 방울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이러니. 기후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은 지금 한나라 두 개의 재난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충청 지역 역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태안과 서산, 당진 등 서해안과 가까운 곳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강한 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누적 강수량은 100mm를 넘어섰고 바람까지 거세지며 해안가 주민들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영남 지방은 다른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태풍 15호 페이파가 일본 규슈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그 여파로 강한 동풍이 불어옵니다. 이 동풍은 뜨거운 해수면 수증기를 실어 나르며 대기 불안정을 극도로 키우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해안은 높은 파도와 함께 거센 해풍이 몰아치고 뜨거운 수증기가 소나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는 적조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반가운 단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주 역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제주도는 남쪽에서 밀려드는 수증기 통로의 최전선에 놓여 있어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남 내륙 또한 정체전선이 남하할 경우 단시간에 극심한 호우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올해 여름 단 한 번도 태풍이 한반도를 직접 강타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이후 9년 만에 태풍 없는 여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례적으로 버티며 태풍의 길을 막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고기압이 서서히 수축하면서 한반도를 향해 태풍의 길목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2에서 3도 이상 높습니다. 이는 태풍을 깨서 초강력 연료가 공급하는 셈입니다. 과거 매미, 차바, 그리고 흰남노처럼 한반도에 막대한 피해를 준 태풍들은 대부분 가을에 북상했습니다. 즉,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라는 뜻입니다. 이틀 뒤 계절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태풍과 폭우, 재난의 계절이 시작되는 점도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우산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철저한 대비입니다. 현재 상황. 인천 옹진군 단 1시간에 150mm, 파주 이틀 누적 310mm, 서울 강북, 강서, 도로 침수, 지하차도 통제. 해설. 비가 아니라 폭포가 도심 위에서 쏟아지고 있다. 출근길은 이미 마비. 시민들은 살면서 처음 겪는 장면이라 토로한다. 시간대별 예보. 오늘 밤 21시에서 새벽 3시, 서울 및 경기 북부 집중호우, 시간당 50에서 70mm. 내일 오전 6시에서 9시, 출근길 도로 곳곳 침수 지속. 내일 오후, 비구름 다소 약화, 하지만 돌발성 소나기 가능. 강원도의 양극단, 홍수와 가뭄의 동거. 철원, 화천, 누적 200mm 돌파, 일부 하천, 범람 경계. 강릉, 여전히 강수량 0에 가까움. 해설. 한쪽은 댐 방류를 걱정하고 다른 쪽은 논바닥이 갈라진다. 같은 강원도 두 개의 운명을 마주하고 있다. 전망. 내일 새벽 철원 추가 50mm 가능. 강릉 바람만 불 뿐 비 소식은 희박. 충청 정체전선이 머무는 곳. 대안, 서산, 당진 누적 100mm 돌파. 바람 동반. 대전, 세종 호우진위보 발효 중. 전망. 오늘 밤, 내일 오전 30에서 50mm 추가. 일부 지역 순간 돌풍, 시설물 파손 위험. 태풍 15호, 페이파. 일본 규슈 상륙 예상. 부산, 울산, 포항, 강한 동풍, 순간 풍속 초속 25m 이상 가능. 해상, 물결 최고 5m 이상. 해설. 직격탄은 피했지만 태풍이 남긴 숨결만으로도 영남은 흔들리고 있다. 호남과 제주, 새로운 폭탄구름. 제주도는 국지성 폭우, 천둥 번개. 광주, 전남 내륙은 아직은 소강 상태지만 정체전선 남하시 돌발 폭우 가능. 예상. 제주 동부 내일 새벽까지 80mm 이상. 호남 내륙 토요일부터 장맛비 수준의 폭우 가능. 2016년 이후 9년 만에 태풍 없는 여름. 하지만 9월 이후는 정반대.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돼 태풍 진로가 한반도 쪽으로 열림.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 평년보다 2에서 3도 상승. 태풍이 소멸하지 않고 오히려 북상하면서 강화될 가능성 입. 일본 남쪽 해역 목포 앞바다에서도 태풍 발생 가능성 언급. 기상 전문가 인터뷰 스타일. 지금까지의 폭우는 예고편일 뿐 본편은 9월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가을 태풍 전래, 매미, 차바, 흰남노 모두 가을의 북상. 수도권 폭우 플러스 태풍 동반, 200만 명 교통마비. 영남 해안 태풍 상륙, 조선 및 항만 산업 직격탄. 강원 가뭄 장기화, 산불 가능성 증가. 48시간주의, 달력은 가을이라 쓰겠지만 기상학은 그것을 재난의 계절이라 부른다. 한반도 위협, 태풍 괴물로 폭발. 일본 관통 뒤 한반도에도 충격파. 한반도 남쪽 먼 바다에서 이미 태풍의 씨앗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씨앗은 곧
제34호 열대저압부에서 15호 태풍 페이파로 격상될 예정입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선 거대한 구름띠가 반시계 방향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으며 이 거대한 괴물은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곧 일본 규슈에 상륙해 오사카와 도쿄를 연달아 강타한 뒤 6일쯤 북동쪽 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점차 약화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반도는 직접적이지 않은 충격파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태풍이 일본을 강타하는 동안 영남 먼바다를 중심으로 거센 풍랑이 몰아치고 해안가에는 강력한 바닷바람이 쉴 새 없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뜨거운 수증기가 한반도 남부대기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요란한 국지성 폭우와 돌발성 소나기가 곳곳에서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태풍은 일본에 직접적인 피해를 안기겠지만 그 여파는 한반도에도 그대로 파고들며 바다와 하늘,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뒤흔드는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괴물 태풍 페이파, 일본 관통 후 한반도 충격파, 기록적 폭염 뒤 드디어 길이 열린다. 제34호 열대저압부는 곧 15호 태풍 페이파로 발달해 일본을 정면으로 관통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온도와 습도가 모두 극도로 높은 상태에서 대기 불안정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오후부터 충청권과 남부지방, 그리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예측 불가한 국지성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밀려드는 태풍의 고조파는 남해바다를 거칠게 뒤흔들며 바닷속 적조 생물을 분산시켜 경남 연안의 적조 확산을 차단하는 역설적인 효과도 기대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태풍의 진로가 북쪽으로 조금만 치우친다면 바닷바람을 타고 기다리던 단비가 이 지역에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태풍으로 완전히 성장하기 전인 열대저압부 단계인 만큼 그 진로와 위력은 시시각각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올여름 한반도는 197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뜨겁고 극단적인 폭염을 기록했습니다. 낮 기온은 40도에 육박했고 밤에도 30도를 웃도는 살인적 초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상층 고기압이 이중으로 덮치며 2016년 이후 9년 만에 태풍 없는 여름이라는 비정상적인 기후 기록까지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풍의 길이 다시 열리고 한반도는 새로운 위기의 계절로 들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9년 만에 태풍 없는 여름. 그러나 진짜 공포는 이제 시작된다. 올여름 한반도는 장벽처럼 솟아오른 이중폭염 고기압에 갇혔습니다. 그 압도적인 장벽에 태풍들마저 중국과 일본으로 밀려났고 결국 6월부터 8월까지 단 한 번도 태풍이 한반도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2016년 이후 무려 9년 만에 기록된 태풍 없는 여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폭염을 만들어내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서히 수축하면서 태풍의 길이 한반도 쪽으로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다입니다. 태평양 10년 변동 주기와 폭염이 겹쳐서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도에서 3도나 더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태풍이 북상할 경우 약해지기는커녕 괴물 같은 세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직격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해수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태풍은 더 강화된다. 가을철에도 초강력 태풍이 한반도를 덮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실제로 한반도에 막대한 피해를 남겼던 태풍 매미, 흰남노, 차바 등 모두 가을에 북상했습니다. 즉, 기록적 폭염과 국지적 폭우가 교차했던 이번 여름은 단지 전조, 즉 전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9월, 한반도 하늘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정은 언제든 가을 괴물 태풍으로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도시는 순식간에 물바다, 시간당 150mm, 하늘이 쏟아낸 물폭탄,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끝을 알 수 없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도로는 삽시간에 거대한 강이 되었고 불어난 물은 차량을 삼키고 건물을 덮쳤습니다. 인천 덕저도에선 시간당 149.2mm,
수도권 곳곳에서는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퍼구어졌습니다. 이번 기록적 폭우는 단순한 비가 아닙니다. 남쪽의 뜨겁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의 차갑고 전조한 공기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하늘 위에 폭우 공장, 비구름 통로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대만 부근을 스친 제11호 태풍 버들이 막대한 수증기를 끌어올려 정체 전선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그 결과 빗방울은 마치 팝콘이 터지듯 쏟아지며 도시 전체를 집어삼킬 정도의 극한 폭우로 이어진 것입니다. 특히 이번 비는 단순한 호우가 아니라 태풍과 고기압의 힘이 교차하며 만들어낸 복합 재난입니다. 폭염으로 달궈진 해수면과 겹치면서 여름 내내 언제든 다시 폭우의 통로가 열릴 수 있는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기상청은 14일 오후쯤이 1차 고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는 시기에는 다시 한번 한반도를 향해 물폭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올해처럼 바다와 대기가 달궈진 상황에선 폭우의 위력이 과거와 차원이 다르다. 여름이 끝날 때까지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여전히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반려 중입니다.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기상특보와 강수 상황, 김동혁 기상전문기자 연결합니다. 기자님,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도 수도권 전역은 말 그대로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에 잠겨 있습니다. 서울, 경기 북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전후의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돌풍과 벼락까지 동반한 요란한 폭우가 밤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남 북부 지역에서도 시간당 5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인천과 서울, 경기 전역을 강타한 뒤 잠시 충남으로 남하했던 폭우 구름대가 밤사이 다시 수도권으로 북상하면서 오늘까지도 끝는 없는 폭우가 수도권을 집어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입니다. 특히 인천 옹진군은 어제 오전 시간당 150mm에 달하는 사상 최악 수준의 폭우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손에 꼽을 정도의 극단적 강우량으로 올여름 들어 가장 강력한 폭우 사례로 분석됩니다. 말씀만 들어도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수도권 전역은 여전히 극한 집중호우 진행 중. 서울, 경기, 강원의 호우경보 유지. 인천 옹진군은 시간당 150mm, 역대급 물폭탄 기록. 이번 폭우는 단순한 장맛비가 아니라 도시 기능을 마비시키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기후재난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늘이 터졌다. 수도권과 중부 300mm 물폭탄의 침수 비상. 지금 한반도의 하늘은 사실상 뚫렸습니다.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끝을 알 수 없는 폭우가 쏟아지며 대한민국은 거대한 물폭탄 아래 놓였습니다. 이번 비는 단순한 여름철 호우가 아니라 수도권 전역을 마비시킬 수 있는 기록적 재난 강우입니다. 기상당국은 이미 충남 태안, 당진, 서산 등 서해안 인접 중부지방에 호우경보와 주의보를 잇따라 발령했습니다. 특히 서안과 가까운 중서부 지역들은 더욱 거센 빗줄기에 휩싸였습니다. 경기 남부, 강원 영서, 강원 북부까지 파란 경보등이 켜졌습니다. 그야말로 한반도 중부 전체가 폭우의 타겟이 된 상황입니다. 실시간 폭우 현황. 현재 시간당 강수량만 보더라도 충격적입니다. 경기 포천 28mm, 시간당 도로가 강물로 변하는 수준. 경기 남양주 24mm, 도심 배수 능력 한계 초과. 강원 북부 27.5mm, 산사태 위험 직결. 충남 태안, 비록 8mm지만 누적 강우량이 이미 치명적 수준. 이 시간에도 중부 곳곳은 잠시 멈춤 없이 물벼락이 퍼붓고 있습니다. 누적 강우량, 사실상 재난 수치. 더 큰 문제는 누적 강수량입니다. 경기 파주, 이틀간 310mm 돌파. 하룻밤 사이 159mm가 쏟아져 도시는 이미 마비 상태. 인천 옹진군은 274mm, 역대급 물폭탄이라는 말조차 부족한 수준. 강원 철원군은 밤새 97mm, 현재 227mm 누적. 강원 화천군은 187mm 기록. 추가 폭우 시 산사태 불가피. 충남 태안은 110mm, 서해안 도로와 마을 전역이 침수 위험.
현재 중부 전역은 이미 150에서 300mm에 달하는 누적 강우량을 기록 중입니다. 이는 단순히 비가 많이 오는 수준이 아니라 지역 전체가 물에 잠길 수 있는 치명적 재난 강우입니다. 왜 이번 폭우가 위험한가? 이번 폭우는 마치 장마전선처럼 길게 늘어진 비구름대가 중부 하늘에 정착해버린 형태입니다. 여기에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뜨겁고 습한 공기가 맞부딪히며 무한정 수분을 퍼붓는 구름 공장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 결과 중부지방은 단 한순간도 비구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강한 돌풍, 벼락까지 동반한 폭우 플러스 태풍급 기상 콤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폭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수축과 함께 정체전선이 한반도 상공을 붙잡고 있어 수도권과 중부지방은 앞으로도 추가 폭우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비구름 세력이 하루 이상 더 머문다면 누적 강수량은 400mm를 넘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대규모 산사태, 도심 전역 침수, 교통망 마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폭우재난 이미 시작됐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중부지방은 이미 폭우재난의 한복판입니다. 300mm를 넘어선 강수량은 결코 일상적인 비가 아닙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북부가 기록적 폭우에 잠기면서 강과 도로는 이미 범람 직전이고 산사태 위험 지역은 붕괴 직전입니다. 이번 비는 물폭탄이라는 표현조차 부족합니다. 앞으로 몇 시간 혹은 며칠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1시간 150mm, 인천 옹진군 폭포가 쏟아졌다. 시청자 여러분, 믿기 힘든 기상재난이 현실이 됐습니다. 인천 옹진군에서 단 1시간 동안 15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보통 하루 종일 내려도 큰 비라 불리는 100mm 강수량을 불과 60분 만에 훌쩍 넘겨버린 겁니다. 이 정도라면 하늘에서 폭포가 쏟아진다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시야 확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장대비가 퍼부으며 도로와 마을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변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1시간 100mm 이상 기록이 어제와 오늘 사이에 무려 5번이나 반복됐다는 겁니다. 경기 파주 역시 1시간에 90mm의 폭우를 기록하며 도시는 속수무책에 잠기고 있습니다. 수도권 곳곳은 이미 배수 능력을 상실했고 하수도는 역류하며 차량은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틀째 폭우, 출근길 물폭탄 예고. 문제는 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수도권에는 시간당 30에서 70mm의 폭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은 사실상 마비될 것으로 보이며 도심 저지대 침수 피해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강원 내륙 북부, 충남 북부 등 이미 호우경보가 발효된 지역들은 오전 내내 시속 폭우가 이어지며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누적 강수량이 400mm에 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밤사이 더 위험했나? 이번 폭우는 특히 밤중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밤엔 더 많은 수증기가 대기 중에 몰리면서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물폭탄이 떨어지고 낮에는 다소 약해지는 밤폭우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입니다. 낮 동안 잠시 잦아드는 듯 보여도 언제든 다시 구름 공장이 가동되며 수도권 전역을 강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가 아니다. 1시간 150mm, 이틀간 300mm를 훌쩍 넘기는 비. 수도권은 지금 사상 초유의 폭우 전환을 겪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이 침수되고 하천은 범람 직전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추가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출근길 대란, 산사태, 도심 침수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경고합니다.